데비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볼 주제는 유진테크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같이 주목받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특히 유진테크의 현재 기업 가치,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공된 분석 자료를 보면요. 유진테크가 최근에 놀라운 실적 성장을 보여준 건 분명 사실입니다. 특히 원자층 증착, ALD라고 하죠. 이런 핵심 기술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걸로 보이고요. 근데 동시에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 여기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유진테크의 현재 가치는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얻어낸 정당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최근의 주가 급등과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어떤 일시적인 고평가 상태일까요? 저희는 제공된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진테크의 현재 가치가 미래 성장 잠재력과 또 현재의 뛰어난 성과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요. 현재 가치에는 여러 위험 요인들 그리고 또 산업 변동성이 충분히 녹아있지 않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고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죠. 유진테크는요, 단순한 장비 제조사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이끄는 핵심 부품, 예를 들어서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인 HBM이나 DDR5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미세 공정 기술, 특히 원자층 증착, ALD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선도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고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10% 이상 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무려 150% 넘게 폭증하면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반짝 효과일까요? 저는 구조적인 성장의 명확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은 저도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 숫자에 가려진 부분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예. 흔히 지적되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게 한 35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인 20대 중반대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익 성장률이 150%를 넘고 또 동종업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3%대로 역성장하는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유진테크 혼자서 16%가 넘는 ROE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의 차별화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라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부채 비율이 24%도 안 됩니다.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초우량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나설 때 재무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료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시장은 지금을 성장 사이클의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되는 한 유진테크는 강력한 동반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ER 35배, 업종 평균을 훌쩍 넘는 이 수치는요, 절대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극심한 경기 순환을 반복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3개월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 또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특정 시점, 10월 31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 이런 것들은 시장 역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리고 매출 구조의 편중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압파악 침착, LPC VD, 그리고 플라즈마, 또 아까 말씀하신 원자층 증착 ALD 장비, 이 세 가지가 전체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고객사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건 그들의 투자 계획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유진테크 실적이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입니다. 스왓 분석에서도 이미 약점으로 명확히 지적된 바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 거대 장비 기업들과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뼈아픈 사실은 불과 작년이죠. 2023년에 유진테크 실적이 얼마나 급감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은 10% 넘게 줄었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54.7%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민낯 아닙니까? 지금 AI 붐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이런 하락 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밸류에이션 문제 좀 더 파고 들어보죠. PER 35배가 높다는 지적. 네,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이 유진테크의 미래, 특히 이 AI 혁명이 가져올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현재 가치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현재 이익 대비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그 이익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이익의 질과 성장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OE 16% 이상이라는 수치, 업계 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와중에 홀로 달성한 이 경이로운 수익성, 이게 바로 유진테크가 단순한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불황마저 뚫어내는 구조적 강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는 게 비합리적일까요? ROE 16% 그게 인상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PER 35배에 더해서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5배가 넘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부담감은 더 커집니다. 2023년 실적 급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불과 1년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높은 이익률과 성장세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작은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PBR 500원 넘는 프리미엄까지 정당화될 만큼 미래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현재 진행형인 AI 혁명이 과거 우리가 겪었던 반도체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인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HBM이나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요.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유진테크의 핵심 기술인 ALD는 10나노 이하 D램 공정이나 3D 낸드를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리는데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자료 15번 항목에서도 시장 전문가들이 현재를 성장 사이클의 초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 성장 사이클 초입이라는 판단 자체가 너무 낙관적인 해석은 아닐까요? 바로 작년에 그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는데 벌써 초입이라고 단정하는 게 맞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작년의 하락은 업계 전반의 투자 위축 영향이 컸고요. 지금의 AI발 수요는 그때와는 성격과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핵심에는 결국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유진테크의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강력한 고객사를 통해서 이들 빅테크 기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동반성장 구조는 매우 견고하다고 봅니다. 빅테크의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유진테크의 장비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조적 변화라는 말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면 사이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AI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곡점이 나타나거나 경쟁 구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바로 소수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투자 결정에 유진테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AI 시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들의 협상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2023년 실적 악화가 바로 그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AI 시대의 수혜를 이야기해도 이 기본적인 리스크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유진테크는 전통적인 강점 분야인 LPCVD 외에도 최근 여러 개의 웨이퍼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타입 ALD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해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서 이룬 매우 의미 있는 성과거든요. 단순히 기술력만 보여준 게 아니라 고객사 입장에선 공급망 다변화라는 이점까지 제공하는 거죠. 이런 기술적 성과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의 약 25%를 연구개발,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과감한 투자죠. 게다가 전체 직원의 40% 이상이 연구 인력이고 그중 상당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라는 점. 이건 유진테크가 지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유진테크의 기술력, 특히 그 배치 ALD 국산화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LD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램 리서치, TEL 같은 글로벌 공용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오랜 고객 관계를 무기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유진테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들 거대 기업들과의 전면전에서 자본력, 글로벌 영업망, 서비스 대응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술 경쟁에서 한순간 뒤처지거나 혹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체 개발 비중을 높이거나 다른 공급사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변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수업 분석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최근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추세 같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작은 경고 신호들도 놓쳐선 안 됩니다. 기술적 해자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진테크의 현재 기업 가치가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력, 그리고 이를 숫자로 증명하는 압도적인 최근 실적 성장세, 여기에 더해 20%대 초반의 낮은 부채 비율로 대표되는 견고한 재무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평가하는 것처럼 성장 사이클 초입이라면 현재 가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가 다소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심한 변동성, 여전히 높은 소수 고객사 의존도, 그리고 글로벌 공룡들과의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을 냉정하게 고려할 때 현재의 PER 35배, PBR 5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상당한 부담입니다. 2023년의 경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유진테크의 기업 가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유진테크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기술력이 현재의 높은 가치를 충분히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AI 시대의 성장세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시각의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긍정적인 측면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분석과 데이터가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자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